미니멀이 유행이라지만 저는 미니멀 라이프가 너무 어려워요. 다들 자기에게 맞는 삶의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맥시멀리스트인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공개하는 칼각 따윈 없는 리얼한 제 옷장입니다. 처음엔 분명 이렇지 않았는데 적당한 수납용품을 안 샀더니 아무리 정리를 한다 해도 자꾸 흐트러지더라고요. 살림은 종합예술이니 모든 걸 다 잘할 순 없지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가을맞이 옷장 정리정돈을 하려고 해요. 이 집에 이사 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정리정돈이 완벽하지 않은 곳이 많아요.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불편함에 이미 적응된 채로 살아왔더라고요. 옷장 안에 넣으려고 서랍처럼 슬라이딩이 가능한 인서트 선반을 엄청 서칭 끝에 찾아서 구입했어요. 집집마다 수납 공간이나 구조가 다르다 보니 이사할 때마다 수납용품 찾아 사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안 쓰는 상자나 쇼핑백을 활용해서 수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효율성을 더해주는 제품은 구입하는 편이에요. 그동안 다이소 리빙박스에 옷들을 보관했는데 꺼내기가 불편해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결국 올여름 이 안에 있던 옷들은 하나도 입지 않았답니다. 청바지부터 정리할 거예요. 청바지는 반으로 접어서 색깔별로 걸어놓으면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물론 외출하고 돌아와 힘들어서 놓친 걸 때도 있긴 하지만 뭐든 다시 하면 되니까요. 이제 선반에 겹겹이 접어놨던 옷들을 다 꺼내서 다시 정리할 거예요. 요즘은 집집마다 옵션으로 붙박이장이 다 있으시죠? 붙박이장은 선반이 깊다 보니 수납은 많이 되지만 안쪽에 있는 옷을 꺼내기 힘든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케아에서 이번에 구입한 스투프 칸막이 정리함이에요. 사이즈도 다양하고 폴리에스테르 소재라 가벼워서 플라스틱 정리함보다 훨씬 유용해요. 서랍처럼 쓱 꺼낼 수 있어 안쪽에 있는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8년간 비서로 일했어서 정장들이 참 많아요. 지금은 입을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유행을 타는 디자인이 아니니 혹시 몰라 보관해두고 있어요. 곤도 마리에가 설레지 않는 옷은 다 버리라고 했지만 다 설레는 걸 어쩌겠어요. 수영복이나 골프복처럼 당장 입을 입어진 옷들은 붙박이장 맨 꼭대기에 올려놨어요. 서랍에는 색깔별로 여름 옷들을 세로로 접어서 보관할 거예요. 기본 화이트와 블랙 상의가 많아서 분류 먼저 했어요. 속옷 정리 용도로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국민템 다이소 서랍 칸막이를 추가로 구입했어요. 옷가지가 깔끔하게 정렬이 되어서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기본 컬러에 손이 가장 자주 가다 보니 화이트와 블랙만큼은 구별해두면 아침에 옷 고를 때 유용할 것 같아요. 컬러풀한 옷들은 색깔 분류가 어려워 그냥 단정하게 접기만 했어요. 옷들이 한눈에 들어와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케아 정리함에 옷들을 세로로 접어 놓았어요. 이제 안쪽에 옷을 꺼내기 위해 선반을 다 헤집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야 샀지 싶을 정도로 엄청 편하더라고요. 슬라이딩 선반 맨 꼭대기에는 맨투맨과 후드티를 수납했어요. 참! 후드티 작고 예쁘게 개는 꿀팁 아시나요? 후드티를 3등분해서 8부분을 접어주고 위로 돌돌돌 말아주세요. 후드티 모자 안으로 쏙 넣어주면 끝이에요. 후드티가 모자 때문에 부피가 꽤 큰데 이렇게 접으면 자리 차지를 많이 안 해서 좋더라고요. 슬라이딩 선반도 왜 이제야 샀나 싶네요. 이제 라벨을 뽑아서 각 칸의 카테고리를 못 박아두려고요. 이렇게 굳이 라벨지를 붙여놓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리 피곤하고 귀찮아도 제자리가 있는 옷이라는 뜻을 저 자신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눈으로 한 번이라도 더 보면 몸을 움직이겠죠? 이렇게 시간 들여 정리해놔도 힘들면 대충 편한 곳에 놓아버려서 금방 원상태가 되어버리는 저 자신의 습성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이케아 정리함은 라벨지를 끼워 넣을 수 있는 홀더가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이제 제습제를 넣으면 끝이에요. 저는 물 먹는 하마에 알록달록함이 싫어서 생활공작소 제품을 사용해요. 정리가 끝난 뒤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꾸 붙박이장 문을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역시 정리정돈은 기분 전환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름이 지났으니 옆칸 제습제 상태도 체크해봐요. 제습제를 4개나 넣어놨는데도 물이 꽉 찼더라고요. 장마철 열일해준 것 같아서 괜히 뿌듯함. 제습제 물 버릴 때는 꼭 수돗물에 흘려보내주세요. 염화칼슘 성분이라 수도관을 부식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리카겔로 된 제습제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저는 물찬 게 눈에 보이는 제품이 더 안심되더라고요. 이제 남편과 함께 쓰는 안방 붙박이장으로 넘어왔어요. 가방을 둘 곳이 없어서 붙박이장 안에 쌓아놨는데요. 중간에 빈 공간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아깝더라고요. 늘 생각만 했는데 이제서야 실행에 옮기네요. 여기에도 슬라이딩 선반을 설치했어요. 하단에는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답니다. 인서트 선반을 활용하니 죽은 공간이 살아났어요. 아끼는 가방은 옆에 따로 빼놓고 선반 중간에 칸막이를 하나 빼고 가방들을 쭉 올려놨어요. 이 선반은 원하는 형태로 조립할 수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죽은 공간 없이 옷장이 200% 활용된 것 같아서 기뻐요. 블라우스류도 색상별로 걸어두니 옷가게 같고 뿌듯해요. 요즘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9월이 되자마자 가을의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여름 이불을 치우고 도톰한 이불로 교체할 거예요. 침구를 교체한 날 침대에 자려고 딱 누우면 폭신폭신 서걱거리는 느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어릴 때 엄마가 이불을 펴주면 내복바람으로 이불 속에 다이빙하던 그때 그 시절 생각이 나기도 하고. 가을이 되어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니 어쩐지 몽글몽글한 기분이 드는 요즘이네요. 가을 느낌 나는 러그를 교체했어요. 기존 러그는 침대 밑으로 쏙 숨겨놔요. 지금은 귀찮으니 나중에 빨아야지. 참, 저 얼마 전에 TV를 안방으로 옮겼어요. 남편 최애이자 이케아 포행도 들어왔답니다. 와이드 수납장에 TV가 올라오는 바람에 남편 화장대가 사라졌는데요. 이미 주방에서 쓰고 있던 이케아 식기도구 트레이 스테디아를 추가로 구입해 수납하니 딱 좋더라고요. 거실장은 TV를 빼고 예쁜 식물들로 꾸며놨는데요. 저희 집 거실장 수납 상태 보여드릴까요? 오늘 너무 리얼한 제 뒷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네요. 살림 유튜버가 이래도 되냐고 구독 취소하시면 안 돼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플라스틱 안 사고 제로 웨이스트 실천해보겠다고 물건 수납할 적당한 상자가 생기길 기다렸는데요. 1년이 지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제로 웨이스트의 길은 넘나 험난한 것. 그래서 그냥 다이소 다녀왔어요. 저 바구니 1,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 코촉촉이가 테이블에 넘보네요. 만져주는 척 하다가 번쩍 들어올려 보내버리기. 1,000원으로 간단하게 수납이 해결될 것을 비록 이번엔 실패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로 웨이스트. 공구들도 한데 모아 보관하니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내친김에 다이소에서 구입한 수납박스로 약상자도 다시 정리했어요. 알약, 밴드, 연고류로 나눠서 분류했어요. 이 상자는 아무리 작은 다이소에 가도 다 있는 다이소 흥템인데요. 다이소스럽지 않고 무인양품이나 이케아 같은 깔끔한 디자인이라 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손님이 집에 와도 자신있게 거실장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으로는 미국 스타일 오리지널 미트볼 스파게티를 만들려고 해요. 이 레시피는 제가 구글링으로 해외 레시피를 찾아서 몇 개를 조합해서 만든 레시피인데요. 정말 감동적으로 맛있어서 제 블로그에도 레시피를 올렸었어요. 혹시라도 레시피가 궁금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레시피 링크를 더보기란에 올려둘게요. 블로그 포스팅이라 자세한 중간 과정도 있어서 만들기 편하실 거예요. 만드는 건 동그랑땡과 비슷해 보이지만 맛은 전혀 달라요. 빵가루, 우유, 파마산 치즈, 치킨 스톡이 들어가서 동그랑땡보다 부드럽고 고소해요. 생파슬리가 들어가면 더 향긋한데 없어서 건조 파슬리를 넣었는데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손반죽을 좀 해서 미트볼 반죽을 찰지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해외 음식은 오리지널 레시피를 찾아 만드는 걸 좋아해서 구글링을 해 몇 개의 레시피를 조합해서 만드는 편이에요. 한국 음식은 레시피를 보면 대충 맛이 예상이 되기도 하고 더 맛있게 만들려고 제가 재료를 가감할 수 있는데 해외 레시피는 그런 감이 없다 보니 여러 개를 조합해서 만들면 실패가 없더라고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반반 섞어서 만들었더니 기름이 꽤 많이 나오네요. 노릇노릇 진짜 맛있게 구워졌어요. 이제 미트볼을 따로 덜어놓고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시판 토마토 소스가 있다면 더 쉽게 만들 수 있겠지만 저는 홀토마토 캔으로 직접 토마토 소스를 만들 거예요. 좀 더 신선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바질, 오레가노, 치킨 스톡, 설탕, 파마산 치즈만 넣으면 돼요. 파마산 치즈는 감칠맛을 더해주니 듬뿍 넣어요. 저 요즘 냉장고 파먹기 중인데 사실 이 음식도 냉파 요리예요. 냉장고도 주기적으로 비워줘야 또 신선한 식재료를 채울 수 있으니까요. 건조 파스타도 집에 얼마나 많던지 빨리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스트코 리스토란테 피자도 구웠어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한 아이템인데 진짜 맛있어요. 저는 요즘 절친의 추천으로 감정은 습관이다 라는 책을 읽고 나서 도파민 다이어트를 실천 중에 있는데요. 소소하게 요리하는 이 시간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리하고 베이킹하는 영상을 더 많이 기획해보려고요. 맛있겠다. 이거 하나하나 다 만든 거 아니야? 여기 갈아가지고. 자기 오래 기다린 거 있지? 아, 이거 먹으려면은 하루 이틀 기다려. 내가 만들어주면 너무 맛있다. 너무 고생했어. 그 간이 딱 된 게. 어떻게 가면 되나? 나 왜 이렇게 잘하지?